2026년 6.3 지방선거 예언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예언한 적이 있죠. 국민의힘이 선전 내지 접전할 것이다 예언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언급을 했으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글을 쓴 이는 2026년 2월 7일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의힘이 47.7% 정도를 득표하여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선전 내지 접전을 할 것을 예언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28분 40초에서 34분 좀 내용 길죠? 한번 확인이 되니까 글을 봐도 되죠. 한 47% 정도 얻을 가능성이 크다. 41%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41% 정도 얻었죠.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근거는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있죠. 그 뭔가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핵심이 되는 게 이건데 그대로 실시되고 있더라.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주당은 2번 정권을 상실했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요인이 되고 이재명 정부 역시 그와 같은 정책을 똑같이 실시했죠.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또 어떤 게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점도 있죠.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항상 크게 승리를 했죠. 그 2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40%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반시장적 정책은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41%에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전 내지 접전을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들은 엉터리 내지 사기 여론조사를 동원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 참패를 예견했다. 그렇죠. 뭐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쓰니까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한국갤럽은 41% 당시 지지율 조사하면 국민의힘은 25%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기반을 하면 국민의힘은 참패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참패는지. 뭐 리얼미터 뭐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32%, 한 16% 차이 나죠. 이것만 보면 참패잖아요. 더불어민주당 53%, 뭐 국민의힘 28%, 리얼미터에 따르면 한국갤럽 46%,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19%. 비슷한 시기잖아요. 어느 것이 진실이었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엉터리고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거나. 왜 그런가요? 아니 최악의 상황에서 41%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지율이 있다는 거예요. 10% 이상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지지율 차이가. 그래요. 뭐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어떻게 사주에서 만든 건지 사기극을 벌인 건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조중동을 중심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들이 책동을 했죠.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며 당내에서는 비상상황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래요. 동아일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형기적으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위기론이 분출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 언론기관들은 그래요. 뭔가요? 참패할 것이다 이러면서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중앙일보 여론조사 지표상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마저 흔들리는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전략 부재를 지적하고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끊임없이 책동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요. 예전에 다 설명했죠. 그러면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들의 책동과 이거를 쓰니 예언 중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분석해보자. 한번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결과 다 나왔잖아요. 2026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야당이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였다. 그렇죠. 최근 지방선거를 보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야당은 항상 참패를 했죠. 참패인지 아닌지를 우선 봐야 되겠죠. 더구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는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였다. 사실이죠. 선거 결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게 합리적이죠.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가장 유사한 선거로는 2018년 치러진 선거가 있는데 이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2군데 승리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53군데 승리했다.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떠냐는 거예요. 반면에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4군데 승리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95군데 승리했다. 과거랑 비교하니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2018년 선거와 비교하면 2026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대성공인 선거였다. 대성공을 거둔 이유는 간단하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는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산산조각 났지만 2025년 윤석열 탄핵 때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산산조각 나지 않았다.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는 24%를 득표했고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는 41%를 득표했다. 산산조각 나지 않았죠. 확인이 되는 거죠. 2026년 지방선거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40% 초반의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은 여전히 결집되어 있었다. 산산조각 나고 안 나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니까 어떤가요?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지 않았으니까 어떤가요? 그 기간이 삭제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엉터리 내지 사기극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10%에서 20% 차이가 날 수 없다. 이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확인이 됐는데 무슨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책동이죠. 엉터리 여론조사에 기반한. 몰라서 그랬다. 그럴 수 있죠. 모르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죠. 쭉 그래 왔죠. 항상 위기 때는 항상 산산조각 내려고 하죠. 조정동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괜히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의가 있다. 그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선의라고 하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국민의 힘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40%가 직결되어 있다. 여론이 있다. 이거를 쓰니 다 알고, 다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글로도 남겨놨잖아요. 잘 생각을 해. 이 글을 쓰니까 뭐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4용지로 따지면 한 1000페이지에 이르는데, 이 글이 한국 현대사가, 이거 뭐 틀려버리면, 글에 대한 신뢰가 확 크게 줄어들겠죠. 함부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외에도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반시장적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급감시키는 핵심 요인이었다. 늘 그랬지 뭐. 이분이라고 뭐 예외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지는 게 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반시장적 정책으로 두 번 정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한 이유로 이거를 쓰니는 40% 지지 기반에서 추가되는 지지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말했지 뭐. 그러면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같은 이것을 보면 박근혜 탄핵 때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이지만, 그럼 다른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어떠냐? 사례가 있냐?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선거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이죠. 뭐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적과 이번에 거둔 국민의힘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어떨까? 2022년 지방선거 역시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되었다. 이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5군데 승리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63곳 승리했다. 잘 보라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장은 좀 비교하기가 좀 곤란하다 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3곳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몇 군데에서 승리했나요? 95군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어떻나요? 2022년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탄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인 건 확실한 거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선거 결과보다 더 좋다. 더 좋다는 거예요. 탄핵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잖아요. 선거 결과니까. 가장 정확하게 국민 여론을 반영하잖아요. 여론조사 그건 엉터리고, 한국에서 하는 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크죠.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가 남아있잖아요. 국회의원 지역구수는 254석이고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수는 226곳이다. 국민의힘 상황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지역구에서 170석을 얻고 전체 석수는 130석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죠. 그래요. 확실한 승리죠. 민주당보다 50%나 더 많이 얻었잖아요. 63곳, 95곳, 32곳 차이 나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 의석수만 보면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한 군데 더 이겼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 같지만 정치 중심지인 서울에서 패배하였으니 2026년 국민의힘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 그런가요? 항상 변화는 서울에서 시작되잖아요. 반시장적 정책이 실시되면 서울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하죠. 그 전국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항상 서울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난 뒤 전국적으로 그 영향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랬죠 뭐.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유사한 사례가 있죠. 정권을 상실할 때 서울에서 항상 먼저 일어나죠. 재선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해도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들이 책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선거를 하면 왜 유리하냐? 대세를 따라가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대세가 그게 아니었네? 그럼 결과는 다시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괜히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산과 울산에서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 근데 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안타까운 게 있죠. 부산과 울산에서 이겼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졌다는 거예요.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6곳 중 10곳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래요. 울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5곳 중 4곳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다. 아니 당연히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 기반은 더 탄탄하다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선거 결과를 보면. 근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졌다는 거예요. 선거 전략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까지 분석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사람 개인들도 일일이 언급을 해야 되고 굳이 이거를 쓰니까 그렇게까지 할 이유 그렇게까지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별로 개인의 삶에 개입하기도 싫고. 결론적으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결과보다 2026년 국민의힘 지방선거 결과가 훨씬 좋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는 그 승리와 패배, 전체적인 추세를 잃는 거죠. 광역 이런 거는 그 정도는 볼 수 있죠. 그래요. 서울에서 이겼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서울을 이겼잖아요. 그때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근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거였다는 거예요. 이는 내용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추세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향세이며 국민의힘은 상승세임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사실이잖아요. 변화가 일어났구나. 득표율의 정확성도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니 이는 뒤로 미룬다. 이거로서 이는 47.7%를 얘기했죠. 한국갤럽은 25% 예상했고 리얼미터는 32% 예측했잖아요. 누가 진실이 가깝는지 한번 대보자는 거예요. 못할 거 없는 거죠. 누가 엉터리였는지 누가 진실이었는지. 그 얘기했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던가 아무것도 없으면. 득표율의 정확성도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집계되지 않아서 이는 뒤로 미룬다. 득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얻은 득표로 득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단체장이 얻은 정당별 득표율을 구할 수 있죠. 기초자치단체장이 얻은 득표로 득표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다음에는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렸는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